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이 본회의 처리를 추석 연휴 뒤로 미뤘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원식 의장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특검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는데 여야 반응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거듭 강조합니다. 의료 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안건 조정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26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민주당이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이 특검 법안 처리할 예정이었고 국민의힘도 여기에 맞서서 추석 연휴 동안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오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무산이 된 상황이죠. 우원식 의장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래도 국민들 민심을 좀 더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 3부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는 대통령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직입니다, 사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국회의장이란 무거운 자리를 가지고 국회 대표로서 이게 중재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한쪽 당의 입장만을 말해서 안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우원식 의장이 잘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번만큼은 좀 그 의료 대란 등의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 가슴 아픈 것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후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국회의장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회의장까지 비난을 했는데요. 예. 이게 참 대한민국 정치가 가까워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3부 요인이라는 국회의장조차도 네네. 이렇게 정말 쉽게 비토하고 비판하고 책임져라 하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국회의장 정말 이렇게 정치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은 좀 그 말의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경악스럽다면서 이 강하게 반발했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혹스러운 모습도 하는 모습도 좀 읽히고 있는데 예상을 민주당에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경합스럽다고 지금 했겠죠.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필리버스터라는 어떤 정쟁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국민들 앞에서 지금 이 의료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예. 모습 보이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출신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예. 저는 존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안 통과라는 것이 국회만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통령께서도 이걸 수용하시고 혹여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다시 국회 돌아와서 재표결을 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지 예. 단순하게 국회만 통과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통과, 폐기 이러한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끼리라도 이거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우원식 의장의 지금 현재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검찰이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요.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건 관계자에 대한 2심 선고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2심의 그 논점, 핵심 논점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이제 그 손모 씨가 원래 1심에서 무죄였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2심에서는 공모는 아니지만 방조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모 씨라든지 권오수 전 회장의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숱하게 이야기해 왔지만 김건희 여사의 지금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충분한 수사를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조차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고 예.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혐의가 없는 사건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2심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야당이 특검법 압박을 이어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이제 단독으로 공개 행보를 재개를 했습니다. 추석 대국민 인사 영상에도 이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글쎄 이제 언론에 노출이 자꾸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셨지만 추석 그 인사하는 그 영상에서도 명품백과 관련해서 사과가 없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여사께서 대통령과 함께 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사 혼자 마포대교 가셔가지고 네네. 어떤 경찰들과 함께 시찰을 하는 모습이 또 거기에서 미흡하다,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상급자가 현장을 순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또 대통령과 같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명품백과 관련해서 그래서 면죄부를 이제 받았다는 것이냐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여사께서 대통령과 함께 가셨다면 모르겠지만 저렇게 단독으로 가시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야당 의원 12명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원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이라는 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 무게가 있는 거고 정치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명령하셨을 때 정치권이 수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네네.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170명이 넘는 많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170명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뭐 반헌법적인 공직자라든지 임명이라든지 어떤 일본과 관련된 외교 문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기엔 좀 충분한 사유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의견을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 사유가요. 반헌법적 공직자 임명, 또 거부권 행사, 특검 거부, 대일 굴욕 외교 이런 거잖아요. 이건 근거가 되는 겁니까? 탄핵 사유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데라고 해서 지금 시키겠다. 탄핵 지금 소출을 하겠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에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 정도로 업무상, 직무상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나열된 것 중에서 어떠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있습니까?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너무나 악용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모임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야말로 좀 스스로 자가 반성을 좀 하셔라. 정말 국회의장,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도 예. 한 번 정도 돌아보시면서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좀 돌아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예. 김중혁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박원순 성범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옹호하기도 하고 명예회복 운동을 하겠다라고도 했던 분이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2심에서 2년 지금
6개월 유죄 판결 받은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께서 지금 대통령, 죄가 적시되지 않는 대통령의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을 위한 정치 논의를 좀 이어가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또다시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뭐 끝이 없어요.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제정신인데요? 지금 박규택 의원님, 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의원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니까 무슨 말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니 법무장관이라고 행정처장한테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 진행에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송석준 의원님은 여지없이 오늘 단골 메뉴처럼 145조 1항에서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글쎄요, 그 국회에서 또 특히 법사위에서 여야의 충돌 장면 또 막말 이런 거 늘 방송을 해야 돼서 좀 송구한 마음도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뭐 논평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부분에 맞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개딸 강성 지지층의 힘을 업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강성 지지층을 위한 법사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들의 마음에 드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지금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다 기록에 남고 있는 것이니 그렇죠. 네. 예. 정청래 위원장께서도 이게 법사위의 진짜 이 역할을 위해서 좀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런 발언들이 결코 국민들의 보편적 시각에서 좋아 보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중립을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그렇지만 글쎄 이렇게 계속 막말을 싸움터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사건만 두고 봤을 때는 어쨌든 국민의힘 박규택 의원께서 법사위원장을 두고 제정신입니까라고 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법사위원장인데 뭐 국회의원을 떠나서 제정신이야 말을 듣고 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전체적인 요지를 보면은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모습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얼마 전에도 이 악당 빌런으로 이 법사위 파행을 빚었는데 법사위 막말 싸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 여야 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해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정부를 좀 더 설득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경로로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게 이 협의체가 출범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 정치가 아닌 결과 정치가 여당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십시오. 제가 몇 개라고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당수 의료 단체가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 가능 입장을 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는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죠.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 전인 내일까지 자 여야 의정 협의체 이에 출범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상황. 그래도 출범하는 것이 국민들 마음이 조금 편하시겠죠. 근데 예. 지금 이 의사 단체가요 약 15개나 돼요.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개 단체들 중에서 참여하는 단체가 뭐 8개가 될지 9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이 단체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 단체들은 각각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냐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조차도 한 목소리를 모으지 못할 것이고 여와 야 그리고 정부까지도 한 목소리를 모으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이게 만나는 것이 결국에는 자위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어떠한 국민들을
국민들을 위한 위로행위뿐이 되지 않는 것이지 예.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끌어내기 굉장히 힘든 구조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이 정말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되려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2025학년도 사실 이거 정원은 조정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네. 수시 모집을 네. 시작했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 개혁은 의료 개혁대로 정말로 소신 있게 밀어붙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좀 제가 들어보면 조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개문 발차 좀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라도 논의하자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현실적인 논의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 의사단체에서도 이 대표성을 명확히 둬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의도 자체를 명확하게 하나로 모아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당도 일부 단체, 의료 단체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식 협의체라도 출범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100% 정해진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야의 정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당과 야당은 중재자고 당사자는 의사들과 정부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그 의사들 중에서도 지금 핵심은 의사협회하고 예.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부 단체들이 들어와서 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네. 오히려 오해와 불신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 현재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실을 좀 설득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전공의와 의사협회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네. 의사협회와 전공의들도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박단 비대위원장이 이면택 협회장과는 절대 같이 앉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요 두 가지를 풀어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만약 협의체가 먼저 개문 발차를 했을 때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앞서가는 모습이 돼서 오히려 더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사자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 당사자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의협이라든가 거기가 꼭 들어와야 된다. 네, 전공이라든가. 의협,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도수 총리 응급 의료 종합 상황에 관한 대국민 담화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메시지 같은 건 뭐 어디다 중점을 둬서 메시지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국민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전공의들의 동의 없이는 지금 이것은 좀 모아지기가 힘들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게 전공의 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예. 이게 원하는 바를 아무리 요구한다라고 해도 이게 예. 그 담보가 국민 생명이나 국민 안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자리를 지키시면서 이러한 예. 협의들을 이끌어 가시란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5만 원 지원법 관해서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김동연 경기지사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하위 80%나 70% 지급이 효과적이라면서 연일 소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이재명 대표도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뭐 어떤 실행을 먼저 하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좀 서운하긴 하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예. 저희가 같은 구성원들끼리 그런 내용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25만 원에 대한 지원이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마냥 저희 의견이 다 100% 수용되면 좋겠지만 예. 정치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발씩 물러섰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전 국민에서 예. 어떤 선택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도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어쨌든 김동연 지사로서도 경기도라는 큰 지방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현실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예. 또 과거 기재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어떤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조금 본인의 소신이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있는데 다 각자의 정치인으로서 자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의 큰 틀에서의 의견은 예.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는 일회성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이게 그 민주당에서 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경제정책 아니죠. 이거 포퓰리즘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80%냐 100%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13조냐 10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게 부채 채권이 발행돼야 되는 것이고 이 부채 예. 채권에 대한 이자만도 연 5천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 부채 천조 시대를 연 민주당이 계속해서 빚냅시다 하는데 이거 나라 망국으로 이끌고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또 이게 또 현금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상품권이에요. 지역화폐요. 근데 지역화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목을 매는지도 예.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